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고비의 TV 구독자 떡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년이 조금 안 된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보했던 사연 중에 이사한 집에서 버려진 유골함이 나왔다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의 사연입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뜬금없이 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뿐인데 조금 싸한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기분을 느끼는 한편 얘가 뭔가 그냥 전화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굉장히 침울한 목소리 톤으로 나 교통사고 냈다. 전화 받고 내뱉는다는 첫 마디가 자기가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낸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친구의 장모님 댁이 용인인데 주말에 장모님 댁에서 놀라고 맡겨놓은 딸들을 데리고 다시 성남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대요. 장모님 댁은 용인에서도 가장 변두리 쪽이라 번화가랑은 느낌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시골스러운 곳이었대요. 그런 시골길을 운전을 해서 달리고 있는데 가로등이 정말 드문드문 거의 수십 미터에 하나씩 보일 정도로 아주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은 대략 저녁 11시쯤이었다고 하고요. 친구네 차 앞으로도 다른 차가 한 대도 안 보이고 또 뒤따라오는 차도 없는 그런 조용한 도로였는데 평소에 장모님 댁에 종종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길은 알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지나가던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어두운 길을 전조등이 비춘 가드레일을 따라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20m 정도 앞에 사람의 형상이 가드레일을 따라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러자 친구는 그게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뒤에는 두 딸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이 오는 걸 유심히 바라보면서 한 20-30km 정도로 천천히 밟으면서 코너를 돌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앞에 보이던 그 사람이 가만히 걷다 말고 갑자기 전력 질주로 달려와서는 친구 차에 들이받더래요. 이 이야기를 하던 친구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라며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여자는 괜찮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가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 말을 꺼내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한 3-4일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그 꿈속에서 차는 친구의 차였는데 저는 보조석에 앉아있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는 채로 차가 그대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차를 덮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바로 잠에서 깼거든요. 그때 제가 잠에서 깨기 직전에 마지막에 본 모습이 20대 한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처음에 이 꿈을 꿨을 땐 차가 친구 차였으니까 이야기를 해줘 말어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하지 않기로 했어요. 괜히 말했다가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여 개꿈인데
말했다가 기분 망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때 봤던 여자가 한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이러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걸 듣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 여자애 26살이다. 정확히 20대 중반인 26살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친구는 사람을 쳤으니 경황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시속 5, 60km 이렇게 쳤으면 크게 다쳤겠지만 한 2, 30km 정도를 밟았기 때문에 그냥 받치고 쓰러지는 정도였대요. 그리고 다음날 어쨌든 사람을 친 거기 때문에 경찰이건 보험이건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여자애가 크게 다치지도 않고 또 약간의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로 정신도 멀쩡했대요. 그래서 보험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 여자애한테 그 밤중에 거길 왜 갔으며 왜 그렇게 차에 뛰어들었냐 이렇게 물었대요. 왜냐하면 그 도로에는 거의 1, 2km의 구간 동안 그 어떤 민가도 없고 또 사람이 걷기엔 가로등도 별로 없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여자애가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뛰어와 들이받은 게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어요. 친구의 과실이 없다는 게 확인되었고요. 아무튼 그 여자는 엄마와 함께 와 있었는데 왜 그랬냐는 물음에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희한한 건 그 여자애가 26살이 되도록 한 번도 핸드폰을 개통한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그렇게 조사가 되었나 본데 핸드폰이 없는 거 말고는 아무 특이사항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는 그냥 눈 떠보니까 거기 있었고 다시 눈을 감았다 뜨니까 병원이던걸요? 그 이후 친구는 자기 과실이 전혀 없으니까 보험이든 경찰 쪽이든 아주 잘 풀렸다고 하고 그 여자분 쪽으로 약간의 병원비 정도만 지불하고 잘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데요. 그게 말이죠.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김양 어머니 있죠. 그분도 예전에 갑자기 차에 들이받은 전력이 있던데요. 하지만 경찰 쪽에서도 말하면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게 전혀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보험금을 노린 거라면 분명히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했을 텐데 그 당시 어머니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가 사고를 낸 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진술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 통화를 마쳤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서서히 잊혀져 갈 때쯤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사건 당시 딸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는데요. 바로 그 어머니 번호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딸이 전화를 건 거였던 거예요. 전화를 받은 친구는 그 여자애한테 요즘 몸은 좀 어떠냐, 괜찮냐 하며 안부를 물었는데 자기는 괜찮다, 정상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한 뒤에 어쩐 일로 전화하셨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애가 저기 있잖아요. 저 그때 사고 났던데 거기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는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때는 밤이라 정확한 위치도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럼 잘 한 번만 기억해서 떠올려 보세요. 네? 그거 기억 좀 해줄 수 없어요? 나 거기 좀 데려다 줘요.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일단 끝끝내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진짜 정신병이 있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 어떤 연락도 다시 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에 빙의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참으로 찝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네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